지금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오늘 첫 일정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참석하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임위원회 시작 30분 전에 사전 회의가 저희 이제 여당 의원님들끼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데 살짝 늦었네. 빨리 가야 됩니다. 짐벌을 하나 사야 되는데 좀 이따가 용산에 가서 오즈모 모바일이나 이걸 사야겠다. 원래 제가 그 오즈모 모바일 짐벌을 하나 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아마 소리가 다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너무 작아. 멀리 있어서. 법무부와 산하 4개 기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순서로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예,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제 질의 내용, 준비한 질의 내용과 많이 겹쳐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장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도적으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준 것처럼 이 제도적인 어떤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작이 저는 바로 이 잘못된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권과 감찰권을 실효성 있게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찰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지난 2월에 단행되었던 인사가 부족하다, 아쉽다, 이걸로는 제대로 된 검찰 문화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7월에 예정된 인사가 있을 거냐,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사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아마 이것은 지금 오늘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은 공판 중심주의 형사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 문화를 바꾸겠다, 조직을 바꾸겠다라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7월 인사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인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난 2월의 인사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검사들은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인지부서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당연시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검찰 조직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 그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 직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미흡하다 하는 것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인사는 일단 그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그 꾸준한 의지를 표방할 것이고요. 또 이제 장관님, 네, 충분한 취지 알았고요. 시간이 네. 너무 없어서 7월 인사도 네, 예정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검찰청 감찰 부장 패싱 논란과 관련되어서는 감찰 개시와 사건 배당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근거가 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공개로 되어서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비공개에 대해서는 무슨 사건 처리 기준이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안 될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가급적 뭐 감찰도 목적이 그 기능 감찰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이 됐다 돼 있어서 공개가 바람직하다 보여지고요. 네, 일단 내부적으로 근거 규정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 적절하지 않다, 감찰권을 형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감찰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지금 내용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찰이나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모해위증 교사가 되는 것, 정말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로 나아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들 그 수사 경험도 있고 변론 경험도 있다시피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조사가 먼저 선행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인권부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감찰이 들어가고 또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도 이루어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정과 관련되어서 한만호 씨가 뭐 73번, 한은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88번을 그렇게 출정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특수부 수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이 의심되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TF를 구성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몇 년 이런 어떤 특수부 수사에 어떤 뭐 출정 기록 뭐 몇 회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여러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제도 개선 TF의 전제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조사이고요. 그간의 그러한 무리한 수사 관행을 면밀히 다 엄정히 조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 제2항 2호를 보게 되면 사건 처분 내용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님이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보면 검찰이 정관 예우를 통해서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줬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장모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될 사건이 가볍게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분 내용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감찰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 TF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